할렐루야. 네,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잘 나오셨다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실까요? 내 영혼에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4절입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추위로 감사. 증량 못하르네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길가의 장미꽃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시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교수님께 우리 강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따스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하신 분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자녀들을 주님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치유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각 심령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구별된 자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결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며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늘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죄를 멀리하여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요동치 않고 낙심치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운하 공동체가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고 교회 성전, 가정 성전, 셀 성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복음 전하고 예수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식탁 예배로 자녀가 말씀 맡은 제자로 세워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권세 있는 말씀, 사랑과 지혜와 건강과 리더십을 주시고 진행 중인 다니엘 저녁 기도회에 은혜 받고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생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지혜를 주시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교수님 성령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쓴뿌리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 되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도 치유와 가족 상담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 많이 치유되고 회복되면 참 좋겠고요. 가정들이 잘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하고 이제 몸에 큰 이상은 없고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육신도 건강하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치유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도 치유받아야지 말씀이 들어오고 삶에 말씀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꼭 원하고 오늘 못 오신 분들은 또 다음 주에 꼭 같이 오시고 그렇게 가정이 꼭 회복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변 교수님을 통해서 기독교 가정의 기능 이해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와 기름 부음이 넘치기 원하며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차기 원하며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성령 받고 상처가 치유되고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이 치유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교수님 피곤치 않도록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상금과 11조와 주의 연금 드린 모든 손길에 하늘의 복과 은혜를 가득가득 부어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분들 깨끗하게 육신도 치유되고 전인적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우시고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가오니 새도록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수님 아주 바쁘신 분이에요. 서울도 갔다 오시고 뜨거운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네, 내가 살짝 기계치거든요. 이것도 하나 조작을 못해서 창피해라,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감정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죠? 기억 좀 하시고 이번에 말고 다음에는 웬만하면 앞에 이렇게 참 요즘 거리 때문에 그렇지. 예, 지난 시간에 감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죠? 자, 감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복습을 할게요. 이제 상담학이라든지 치유학은 치유 상담학, 가족 상담, 하여튼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공부는 먼저 사람의 감정이 회복돼야만 돼요. 옳고 그름은 알겠는데 내가 알겠는데 기분이 나빠, 그죠? 어쩐지 기분이 나빠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나한테 악한 감정을 갖고 악한 의도를 갖고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늘 말하지만 기술은 상대를 배려하는 인격이에요. 기술은 단순한 테크닉이나 스킬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인격이 기술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기술이 좋다라는 건 그 사람이 트릭을 쓰거나 간교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인격이에요. 저희 연구실에 끊임없이 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내외지간에 어머니 아버지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문제 있는 아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의 인격의 함량과 용량이 자격 미달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자격 미달이라는 말을 배웠어요. 어머니로도 아버지로도 여기 아마 꽃꽂이를 이렇게 이쁘게 하셨는데 이 꽃꽂이 하신 선생님은 꽃꽂이 적어도 공부를 하셨거나 이쪽에 책을 보거나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유난히 꽃꽂이를 잘할 수 있는 분이 이렇게 꽂을 수 있어요. 아무나 마음만 있다가 꽂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의도와 상관없이 기술이 부족해서 본인의 인격이 조금 짧다는 생각을 못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맞춰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만 할 수 있으면 그건 은혜예요. 일리 있어요?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이쁜 컵에다가 따라주셔서 품위 있게 포트메리온으로 좋네요. 자, 한 수 배웠죠? 남자 강사도 마찬가지 이렇게 병나바로 컵에다 얼마나 품위가 있어. 이 교회 전체 품위가 업데이트 돼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을 배려하는 그 마음은 기술이 필요한데 그 관계의 기술은 인격이란 말이죠. 이 말을 누가 하셨냐면 쉽게 말하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혀요, 그죠? 그리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을 해도 곡을 해도 같이 애곡하지 않는 시대가 망한 시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감정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하지만 세상에 감정을 연구한 가장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분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한 말로 해서 조금 잘난 척 할게요. 아니 본래 잘났어요. 자, 고려대학에서 상담심리학과를 공부했는데 뭔가 간이 안 맞아요. 간이 안 맞아. 맞는 말인데 간이 안 맞아. 그래서 많은 그 기술을 배우고 인격을 고취시키느라고 하지만
칼 로저스라는 학자가 사람이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만 해주면, 칼 로저스라는 학자가 상담심리 학자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학자로 아주 훌륭한 분인데, 칼 로저스. 그런데 그분 말이 사람이 상대방에게 공감만 해줘도 그 사람은 내 편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은 내가 말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서 그가 원하는 거를 자기 스스로 다 할 수 있대요. 칭찬만 해줘도 힘들었겠구나 라고만 말해줘도 그 사람은 아, 내가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라는 걸 알게 된대요. 그래서 공감하는 것은 사람을 세워주는 일이라고 칼 로저스가 말을 했는데, 저는 그걸로 성이 안 찼어요. 칼 로저스가 말한 거면 어딘가 있는 걸 건져왔겠지, 그죠? 여러분, 고등어 한 마리가 큰 거는 5,000원이에요. 아주 살이 두껍고 싱싱한 거. 조금 자잘한 거는 3마리에 10,000원이에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시장 가봐서. 그러면 고등어 원래 값이 한 마리 5,000원, 3마리 10,000원인가요? 아니에요. 바다에 하나님이 무상으로 부어주신 걸 잡아오는 기름, 배, 싹, 유통 과정에서의 세금, 그게 붙어서 5,000원인 거지. 원래 고등어 값은 무값이에요. 맞죠? 이것이 뭐예요?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이론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고려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너무 성이 안 차서 고신대학에서 다시 기독교 상담을 또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간이 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음식이 그렇게 뭐 나쁘지도 않고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어쩐지 간이 안 맞는 거 있죠? 아, 왜 먹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굶고 공기만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이 제 마음에 성이 안 찼어요. 그러다가 고신대학에서 기독교 상담을 공부하면서 아,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올라가 성경 말씀에 있는 거를 칼 로저스라는 학자가 공부를 한 다음에 거기서 끄집어낸 발견된 진리다, 이 말이에요.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되어 있는 진리이고 그 안에서 끄집어낸 발견된 진리다. 우리가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능 중에서 저 경배 있고 찬양하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코이노니아 뭐예요? 친교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목사님, 이 운하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놀라우신 통찰과 인간에 대한 아픔을 어떻게 도울까 하시다가 부족하지만 인간학을 공부한 나를 데려다가 이렇게 끄집어내서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진짜 나는 안타까운 게, 교회를 다니는데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제가 저번에 말했어요. 법원에서 이혼하는 사람을 판결 내릴 때 저는 다음 주에 7가정을 위자료, 양육비, 양육권, 면담권 결정하려 내가 또 법원에 가요. 그럴 때 보면 종교를 내가 꼭 물어봐요. 기독교인이 이혼하는 게 기독교인 아닌 사람하고 차이가 크게 2%밖에 없어요. 기독교인이다 아니다라고 봤을 때 48%가 크리스찬이에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같이 통용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는 통용되는데 집에 가서는 자기가 살아왔던 원래 쪼대로 살고 있어. 그죠? 정말 훌륭한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의 제자 훈련을 다 받은 분인데도 아이들이 다 많이 망가져가지고 엉망이 돼갖고 와요. 그럼 아이 때문에 왔지만 아이는 너무 심각하게 불을 꺼야 될 상태로 심각하고, 엄마 아버지는 그동안에 너무 열심히 싸웠다라는 거죠. 아버지도 남전도에서, 어머니도 여전도에서 행사 잘하고 일 잘하는데, 여러분 알아두세요. 이 말을 할 때 찔렸다 아프다고만 끝나지 말고 아팠을 때 헌사를 도려내고 상한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나기를 원해요. 교회에 열심인 분이 두 부류가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나쁘지가 않아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삶이 너무 고달프고 어려워서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피할 바위시니 하고 교회에 피해 와서 교회의 행사나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또 한 부류로 열심히 하는 분은 집에서도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이 교회 봉사를 잘한다 그러면 말을 안 하고 유심히 그분을 한 오랫동안을 좀 지켜봐요. 우리는 누구나 상처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섞어 살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바퀴벌레도 얼마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발견됐다라는 걸 감지하고 얼마나 빨리 도망갑니까? 그죠?
경찰이 있으면 순경이 있어요. 순경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도둑님이 계세요. 그렇죠? 섞어 살게 돼 있어요. 고양이와 쥐가 같이 살게 돼 있어요. 우리 집에도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이 꼭 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서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괜찮을 수 있지만 내외지간이나 가족 간의 상처는 우리에게 유난히 깊게 오랫동안 남죠. 여러분 내외지간에 싸울 때 왜 그걸 그렇게 해? 아니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당신은 이렇게 말이 많아요. 왜 내 남편이 말하면 듣지? 좀 나도 내가 살림을 내 스타일대로. 여러분 내외지간에 싸울 때는 국제사회와 인류 평화를 위해서 싸우지 않아요. 자존심이 요만큼만 건드려지면 못 버텨요. 그렇죠? 그러면 자존심에 저번에 공부를 하다가 내가 바빠서 그냥 깜빡 잊어버리고 내려갔는데 이거를 좀 공부해요. 자,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하신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영혼이 잘 돼서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가 갖는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성경은 논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지만 일상생활이 나하고 내 남편, 내 아내, 아들, 딸들이 꼭 나하고 맞는 거는 아닐 수 있어요. 일리 있죠? 늘 시끄러울 수 있고 늘 힘들 수 있어요. 내가 내 예화를 듣는 게 가장 속이 편한데 저희 남편은 우리 남편이 오늘 또 가서 내 얘기를 몇 프로 했느냐 그래가지고 강사료를 받으면 몇 프로를 지분을 떼라 이렇게 농담을 하실 정도로 이제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 마음이 편안해져야 농담이 나와요. 그죠? 유머 센스라는 건 휴머니즘에서 나온대요. 그 휴머니즘은 뭐예요? 인간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회복이 돼야 즐겁고 재미있는 그 유머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유머를 해요. 나는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그저께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학교에서 수업을 했을 때 야간 대학원이니까 집에 가면 11시가 살짝 넘어요. 그럼 그때 가서 내가 그때는 교수과에서 예편내과로 돌아왔으니까 뭘 해요? 여보 오늘 나 없이 저녁에 식사를 했는데 뭐 좀 시원치 않은 건 없을까? 딸기 아이스크림에다가 아몬드를 좀 뿌려서 가지고 갈까? 근데 나는 주먹밥을 먹었을 거예요 아마. 뭐 이렇게 간단한 거 뭐 한 덩어리를 먹고 그냥 요기만 때웠지 제대로 밥을 못 먹을 때가 많아요. 바빠서 오후에. 참 이 나이에도 이렇게 바쁘면 좀 문제가 있는데 그죠? 하나님이 나를 공소시효를 언제까지 늘리실지.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하면서 나의 임무로 돌아가요. 여보 내가 없이 식사를 했는데 무슨 딸기 아이스크림에 아몬드라도 좀 뿌려갈까? 그건 뭐예요? 내가 당신에게 관심과 사랑을 놓치지 않고 교수과에서 예편외과로 돌아왔어요를 공식으로 남편의 마음에 말을 하는 거예요. 맞죠? 목사님 만약에 딱 들어와서 자기만 싹쓸 씻고 전화 한 잔 한번 보고 나왔어요. 그리고 쓱 자기 방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남편은 나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제 왔어? 저녁은 먹었고? 뭐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가져오려면 가져오든가. 속으로 살짝 괘씸마귀와 섭섭마귀가 지나가요. 그죠?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냐. 그래도 어때요? 네 가져갈게요. 그래서 가져가면 이렇게 단추 들으면서 내려가는 그 가죽으로 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탁 눌러가고 탁 이러고 테레비를 앞에서 리모컨을 이렇게 하면서 손만 딱 내밀어요. 그럼 내가 아이스크림을 또 그냥 컵에다가 안 주고 이렇게 생긴 크리스탈 컵에다가 막 띄워갖고 또 이쁜 수저에다가 놔갖고 여기다가 딱 정중앙에다 놔야 돼. 그러면 정중앙에다 만약에 못 넣으면 다시. 근데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아이다. 그래서 나는 밥을 먹었어요. 너무너무 서운해요. 근데 왜 그 남자가 그래요? 내가 미워서 그래요? 나한테 폼 잡느라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자라나서 그래요. 우리 시아버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그래요. 나는 늘 너희 시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 왜냐? 너무 사람이 냉정하고 자기중심적이야. 그럼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새며느리를 옆에다 놓고 그 말씀하시겠어요.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에이 우리 어머니 너무 마음고생 많이 하셨다. 에이 우리 어머니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 내가 이렇게 공감을 해주면 돼요. 네가 여자라서 알 거요. 우리 아들도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사는 거요. 그죠? 자, 이 말을 한번 머릿속에 하면서 다 같이 따라해요. 내가 먼저 한 다음에 누구나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어. 맞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건 줄 알고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입력은 출력이죠. 입력된 것만 출력될 수 있어. 입력돼도 잊어버리는 밤에. 그렇게 아버님 역할을 하는 걸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해요. 자, 내가 그럴 때 서운하지만 어때? 여보 나는 식사했어. 그러던가. 그러고 나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상하게 밥을 해놓고 그날따라 내가 전화를 했어요. 학교를 가면서 여보 내가 오늘 짜장밥을 하느라고 새밥을 지어놓고 짜장을 다 볶아놨으니까 이렇게 떠서 드시기만 하면 돼. 그리고 매생이 굴국을 끓여놨으니까 매생이 굴국으로 입을 죽이면서 꼭 드세요. 여기까지 내가 참 디테일 파워가 있어. 나는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섬세한 힘이야. 그죠? 섬세하게 이렇게 다 챙겨놨는데 섬세하게 섬기는 사람과 전혀 무덤덤한 사람이 사니까 얼마나 내 마음에 갭이 많았겠어요. 그래도 어때요? 참 우리 어머니가 대단한 어머니셨어요. 친정어머니가 뭐라고 내가 속상해하면 나는 김서방이 좋더라. 남자답고 씩씩하고 남자는 그래야 되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나를 달래시면서 난 김서방이 좋더라. 그리고 일 안 하는 고양이와 애매기는 신랑은 상징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거야. 참 우리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기가 막히게 절대 내 편을 안 드세요. 그리고 상대방인 사위 편을 들면서 그 사람의 장점을 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맨날 술 먹고 늦게 다니고 맨날 늦게 새벽 3시 반에 일찍 출근하는 사람 퇴근하는 사람이 뭐가 이뻐. 네가 하나님께 엎드려. 절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일 안 하는 고양이는 왜 필요한 줄 아니? 고양이가 일을 안 하고 야옹야옹 하고만 다녀도 쥐가 끔찍을 못해. 그러니까 고양이는 상징적으로 쥐 앞에서 쥐가 얼씬거리 못하니까 필요한 존재야. 그럼 애매기는 남편은 네가 누구의 아내라는 것만을 봐도 너는 너의 소속감과 정체감이 거기 있는 거야. 우리 어머니 대단하신 분이에요. 내가 공부한 상담학의 그 능력은 하나님이 물론 주셨지만 우리 어머니의 끼가 상당히 나한테 있어요. 또 나중에 내가 그거 좀 얘기할게요.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다음 때로 물릴 거는 최하 7대에서 8대를 가요. 무서운 거죠. 그 상담 심리학이나 이런 인간학은 통계학이에요. 100명 중에 95명이 그렇다라 그러면 5의 오차는 있지만 95를 점수를 줘서 대부분 그렇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입술을 좀 더 조심하시고 표정 관리도 하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인생을 사실 필요가 있어요. 73세에 난 할머니가 이렇게 차리고 이 정도 들어가고 나가고가 되려면 얼마나 닦고 조이고 기름을 쳤겠어요. 아니에요? 살아있는 한 관리를 해야 돼요.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죠. 맞죠? 매니지먼트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매니지먼트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남편이 나를 어떤 아내로 기억하고 있는가? 아이들이 나를 어떤 엄마로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나를 어떤 구역장으로 어떤 집사로 기억하고 있는가를 위해서 그것이 가면이라 할지라도 가면은 페르조나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이 페르조나라는 말이 나중에 personality라는 인격이라는 게 돼요. 저는 그걸 공부하면서 억지로라도 품위 있게 하는 것은 필요하고 억지로라도 상대를 섬기려는 마음을 의식을 갖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나라는 걸 공부하게 됐어요. 자, 몇 대를 가요? 7대와 8대를 가요. 여기서 욕하는 버릇이 있거나 성질내는 버릇이 있거나 아이한테 소리 지르는 버릇이 있는 엄마들은 이제부터 참회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몇 대를 가요? 우리 아이들이 꼭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그런 아이가 돼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있어요? 아이를 야단치다 보니까 옳은 방법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우리 엄마한테 야단 맞았던 방법을 쓰고 있진 않았나요? 그리고 자고 있는 아이가 짠해서 이불을 덮어주면서 아이를 만지면서 회개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인간의 가족의 기능은 알게 모르게 할 때, 제가 이거 오늘 꺼내 입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주름이 벌써 지기 시작해요. 옷은 무생물이고 내 몸은 생물이에요. 근데 무생물이 생물인 내 몸을 기억해요. 그죠? 이게 왜 그래요? 우리는 어떤 존재든 그 존재를 기억하고 남게 하려는 어떤 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알게 모르게 한 말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됐거나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아이들도 그 아이가 사는 법이 있어요. 지금 엄마를 건드리면 재미가 없다는 걸 알아요. 목이 참 마르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가 주고 싶지 않은 좋은 것만 주고 싶은데 아이에게 나쁜 게 전달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언제나 자기 인격을 하나님 앞에 거두고 가족 간에도 상처를 주지 않도록 애쓰는 우리 자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이미 상처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는 그때 당시 그것이 그분에게 최선이었어. 그죠? 그분의 결정에서 그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한 거지 의도적으로나 나쁘게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가 용서를 나로부터 받을 수 있게 내가 마음에서 풀어주고, 그러나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저께 어느 분이 꾸준히 한 7, 8번째까지는 아니지만 한 6, 7번 이제 나한테 와서 상담을 받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엄마는 교회의 아주 큰 교회의 권사님이에요. 남편은 결혼 초기에는 같이 교회를 나오겠다고 해놓고는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인은 교회도 안 나온다고 막 짜증을 내고 남편한테 안 좋게 돼요. 근데 맨 처음에 오기를 아들아이가 히키코모리, 일본 말인데 일본에만 그런 사람이 많아서 그런데 운둔형 외톨이, 집에서 나오지 않고, 요즘 애들은 가장 문제가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계속 그거 가지고 있고 밤새 잠을 안 자고 그거하고는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집에 들어앉아 있어요. 그걸 운둔형 외톨이라고 그래요. 그 일본에 많아서 일본 학자가 만든 말이라 히키코모리라는 병명을 일본 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학교도 가지 않아요. 식구들이 같이 밥 먹을 때 같이 안 나와요. 게다가 밤에 다 잠들었을 때 밥을 비벼갖고 방에 갖고 와서 먹고 그 냄비 거기다 그대로 놔두고, 물컵이 없어서 가보니까 방 안에 15개가 있고, 그럼 엄마가 들어가서 그 아이가 잠들었거나 낮에 자요. 낮에. 밤에 밤새요. 낮에 자. 그래서 잘 때 들어가서 거치에 나오고 치우고, 그리고 뭐라는 말 절대 안 듣고.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엄마를 때렸는데 해피 뉴 이어라는 욕을 하고, 야 18 해피 뉴 이어야. 너무 거룩해서 못 알아듣네. 그렇게 욕을 하고는 빨리 나와 그러는데 빨리 안 나온다고 질질질질 끌고 갈 때 아들아이가 준비가 안 돼서 아들아이 데리고 나오려고 늦은 엄마가 아들아이를 데리고 나오다가 엄마가 질질 끌려가니까 아들아이는 엄마 그렇게 끌지 마. 그리고 아이가 끌리고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한테 끌려가고 애는 울면서 질질질질 따라오는 걸 교회 학교 선생님 하는 그 여자의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학교 가다 다 봤다는 거죠. 그때부터 그 여자는 남편을 원수로 삼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언제나 시커먼 옷, 물론 이제 까만 옷의 매력이 있어요. 제가 까만 옷의 매력이 있는 걸 알아서 제가 한 3년 전까지는 까망을 입었는데 지금은 자꾸 핑크를 입어요.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는 거죠. 자기가 늙었다라는 걸. 그죠? 그래서 내가 자꾸만 핑크를 입어서 내가 왜 이러지? 그랬더니 이제 갈수록 핑크가 핫핑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핫핑크를 입었죠. 오늘도. 저번에는 연핑크를 입었나? 모르겠어요. 뭘 입었는지. 다음에는 내가 뭘 입었는지 기록해놔야 다음에 똑같은 걸 안 입죠. 예. 그런데 그 여자는 다 시커멓게 입고 머리를 앞으로 이렇게 내렸는데 시커멓고 별로 얼굴에 표정이 아무것도 없이
잘 웃지도 않고 거기에 마스크 써서 웃는지 안 웃는지도 모르겠지만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별 표정이 없어요. 그리고 말을 퉁명스럽게 해요. 그래서 아이 때문에 아들 아이가 학교도 안 가고 군대 간다는데 요즘 군대 참 좋네요. 군대에 갔는데 머리 깎기 전에 그러더래요. 여기서 군대 생활이 어렵거나 군대에 있기 싫은 사람 손들어 보라는데 아무도 안 들었는데 자기가 들었대요. 그랬더니 그럼 너 집으로 가라 그래서 군대 그만뒀어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난 그 아이인데 처음 봤어요. 그래서 군대가 왜냐하면 또 이렇게 김일병 사건 날까봐 그러죠. 우두두두두두두두 그죠? 그런 사건 날까봐 군대가 너무 싫은 사람이 이제 뺏어잡힌 군대 같은 근데 그랬어요. 와 용기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그런 데도 있네. 우리 그대에게 그런 게 있었구나. 야, 그럼 용기가 훌륭한데 이제 이 용기를 다른 데 한번 적용해 보자. 이러면서 이제 상담의 실마리를 그렇게 풀어요. 머리를요 빨강, 노랑, 파랑, 초록, 핑크를 물을 이렇게 디리고 귀걸이를 1, 2, 3 3개 뚫은 여학생도 와요. 근데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아버지는 교회 건축위원장 대신 장로님이에요. 근데 아이는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여러분 이제 말하는 기술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고 상대를 섬기려는 기술이란 말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저한테 왔을 때 제가 그래요. 아니 그렇게 용기가 있는 데가 있었구나. 전부 색다른 데가 있다. 그 용기 다른 데도 우리가 적용해보자. 너한테 그대에게 그게 있었네. 용기 대단해요. 그래서 군대를 면제받았네. 네, 제가 면제받았어요. 와 대단하다. 나하고 눈 좀 마주쳐봐요. 눈을 안 마주쳐요. 눈도 멋있네. 좋다. 그 용기 우리가 적용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의 실마리를 풀어요. 그럼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애를 내가 어떻게 풀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머리를 보라색, 빨간색 막 물들이고 요란한 여학생이 왔는데 어머니가 어느 교회에서 제 집회를 듣고 변영인 교수님한테 가서 상담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 그 아이를 상담을 하러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앉자마자요 머리를 이렇게 물들이고 이렇게 하는 요란한 애야. 저보고 그래요. 엄마 왜 이렇게 상담실 같은 데를 날 데려오려고 그래? 그러니까 상담 교수님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잠깐만 앉아 있어봐. 그러니까 엄마 상담 교수면 지가 교수지 엄마가 벌벌 기어야 되고 내가 저 여자 앞에서 벌벌 기어야 될 리가 뭐야? 내 앞에서 나는 그냥 앉아서 봉변을 당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에 일리 있다. 야 주체와 객체가 확실하다 라고 무조건적인 수용 unconditional acceptance 무조건적인 수용이 상처 많은 사람에겐 그게 최고예요. 무조건적인 수용 어떤 말도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스스로에게 거부감을 사라지게 만드는 일이에요. 이건 굉장한 기술이에요. 그럴 때 내가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내가 우리 딸 같으면 반 죽여 그죠? 이기요 그죠? 근데 이게 남의 애에다가 내 내담자니까 내가 그 아이에게 인격적으로 가장 이 아이의 마음을 나한테 상담을 하러 왔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나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오늘 아침에 감기약을 먹었더니 이렇게 물이 그래서 그 여자애한테 와 주체와 객체가 뚜렷하다. 맞지? 따님 이름이 뭐죠? 수영이요. 수영 씨 말이 맞지. 아무리 17살, 18살이라도 씨를 붙여줘야 돼요. 처음에 친하기 전에. 수영 씨 말이 맞지. 했더니 저 교수님 앞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가 아무래도 같이 있는 것보다 나가 계시고 우리끼리 대화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수영 씨? 우리 엄마 도라이예요. 나가라 그러세요. 이제 나하고 편 먹고 엄마를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잠깐만 우리끼리 대화한 다음에 나중에 또 같이 들어오셔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자리 비켜주세요. 그랬더니 잘해 좀 이러고 나갔어요. 엄마가 나가자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한 대 해야 되겠거든요. 그랬더니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담배를 탁 꺼내서 그랬더니 와, 이 기집애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봐요, 그죠? 그러더니 엄마가 나가자 우리 엄마 도라이고요. 교회에서와 집에서
정말 다르거든요. 우리 아버지하고 싸울 때요. 왈순아짐에 저리 가라고요. 여자 깡패 저리 가란데요. 뭐 교회에서 목사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만 어서 오세요 하고 놀고 있어요. 우리 엄마 저 완전 도라이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언컨디셔널 액셉턴스 무조건적인 수용이에요. 아 그랬구나. 그걸 보고 있는 네가 참 마음이 힘들었겠다. 힘든 정도가 아니죠. 위선자, 사기꾼, 도라이 바로 그 존재 자체예요. 우리 엄마는. 이런 아이를 어떻게 해요? 이걸 밥 먹여 키워야 그래. 내가 그렇구나. 교수님 저 속으로 욕하고 있죠. 담배 핀다고. 아니야. 아직까지 욕하기 반보 직전이야. 아직까지 욕까지는 단계가 안 들어갔어. 나름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네 편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어. 노력 중에 있어요. 제가 봤더니 진짜 상담 교사가 돼서 그런지 뭔가 말이 다르다. 우리 엄마하고 같은 나이대인데 좀 다르네. 라고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칭찬으로 들어도 되죠? 저 칭찬으로 들어도 되죠? 제가 그랬어요. 그 수영 씨 할 때. 네, 뭐 나쁘지 않으니까 네 칭찬으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모든 주도권을 자기가 줬어요. 주도권을 주게 하는 거야. 그죠?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끌려가는 것 같이. 그런데 되게 멋쟁이다. 17, 18 이만한 나이에 그 정도의 패션 센스라면 대학 가서 남자친구 27번까지 문제 없겠다. 그렇죠. 비난 없는 서술 행위. 상대의 행동과 말씨에 전혀 비난을 느끼지 않는 말씨로 골라서 내가 지금부터 가까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난 없는 서술 행위. 나는 그 아이를 지금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서술 설명했어요. 그죠? 그 정도의 패션 센스면 대학 가면 남자친구 27번 번호표 하나에 끄떡없겠다. 그렇겠죠. 그런데 요즘 어떻게 시간을 보내요? 엄마 말씀으로는 1시가 돼서 들어온다는데 학교에서 끝나고 야자 수업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요, 저 그거 안 해요. 대학 안 갈 건데요, 뭐. 그렇구나. 수용했어요. 학생이 왜 대학을 안 가? 이게 아니라 그렇구나. 왜냐면요, 대학 가나 안 가나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요, 별 수 없대요. 그냥 내 쪼대로 살 거예요. 그럼 뭐 하고 지내? 네, 저 철가방 애들하고 놀아요. 철가방 애들하고. 배달하시는 분들. 요즘은 배달하는 분이 이렇게 저녁 늦게 못 놀아요. 요즘 배달이 바빠서. 근데 철가방하고 놀아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지?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교수님이 속으로 욕하고 있죠. 왜요? 철가방이라고 무시한 거죠.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철가방은요 의리 있는 애들이에요. 그때 당시 지금부터 한 오래됐어요. 한 10수년이 됐어요. 걔네들 한 달 월급 80만 원이거든요. 걔네들은 쪼잔하게 돈을 쓰는 게 아니라 한 날에 다 죽여버려요. 야, 이 물건을 어디서부터 손을 대냐? 걔네들은요 쪼잔하게 안 놀고 하루에 다 날려버려요. 그래서 걔네들하고 노래방에 갔다, 어디 가겠다, 무슨 비디오 방에 갔다, 어디 갔다. 주로 우리나라는 방문화가 많죠. 우리끼리라는 것에 대한 특별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문화는. 그래서 우리끼리라는 것에 대한 공동체 때문에 무슨 같은 동호회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노래방 노래방에 갔다가 또 어디 가더라 하여튼 무슨 방이 많더라고요. 무슨 비디오 방에 갔다가 또 어디 갔다가 이렇게 해서 놀고 1시쯤 돼서 놀다 들어온대요. 하루에 80만 원을 그때 당시 자기하고 또 다른 남학생 여학생이 같이 서너 명에서 없애려면 시간이 하루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러면 주로 놀 때 뭐를 주제로 하고 놀아? 없어요. 누구 씹기도 하고요. 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요. 나중에는 키스방에도 가요. 그때는 있었대요. 난 모르겠어요. 어딘지. 그래서 논대요. 이거 너무 한심해서 어떡해. 그래서 아까 내가 27번까지 말을 했는데 우리 지금 진실게임 한번 할까요? 그랬더니 그러고도 해야 돼요? 네, 그거 합시다.
눈을 감아요. 자, 길을 지나가고 있어요. 수영 씨도 지나가고 나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아가야 옷 파는 가게 알아요? 애기들 예쁜 레이스 달린 머리띠, 남자애의 앞에 쉬야할 수 있는 앞에 구멍이 있는 팬티, 그리고 아이들의 목욕통, 아이들의 베이비 파우더, 애기들의 예쁜 양말과 신발, 그런 것들을 파는 가게가 있죠. 네, 그 가게를 상상하세요. 네, 상상하고 있어요. 그럼 그 가게를 지나가면서 5년 뒤, 10년 뒤 우리 수영 씨가 저런 것들이 필요하게 됐을 때 결혼은 해야 되겠죠? 네, 나이가 되면 하겠죠. 결혼했을 때 나를 엄마라고 부를 아이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싶나요? 뭐 아들아이면 이걸 주고 딸아이는 저걸 주고 그렇게 하겠죠. 네, 맞아요. 그런데 하루에 몇 개 피워요? 그건 갑자기 왜요? 엄마가 담배를 많이 피면 아이의 머리에 뇌 손상이 오거나 아이가 부정적이고 불편하고 못된데 빨리 반응하는 아이가 되는 거 아는지 몰라요? 담배 피는 건 취향이에요. 좋아요. 여자도 피지 말란 법 없어요. 좋아요. 그런데 수영 씨는 엄마가 될 몸이거든요. 그 엄마가 될 몸에서 담배에 일산화탄소가 계속해서 폐에 쌓이면 아이의 폐에도 문제가 되고 아이가 여러 가지로 뇌에도 손상이 오는데, 그래서 아이가 장애인이 되거나 아이가 아픈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어때요? 사실은 난 나쁜 년이에요. 난 진짜 거지 같은 년이에요. 라고 자기 입으로 울면서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뒤로 가서 안아줬어요. 그래,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데 수영 씨한테 참 멋진 데가 있다. 자기도 늦게 다니는 거 마음 아팠구나. 엄마를 염려시키는 게 걱정되고 사실은 속으로는 그래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나 보다. 사실은 그래요. 근데 하도 잔소리를 하고 지랄을 하니까 내가 지랄이 나서 그랬어요. 그랬구나. 엄마가 조금만 방법을 바꾸시면 수영 씨도 그러지 않을 사람이라는 게 보이네요. 내가 엄마에게 부탁을 할게요. 수영 씨 나하고 약속하자. 하루에 1개 피씩만 줄이자. 그 다음에는 하루에 2개 피 줄이자. 그러다가 서서히 천천히 끊자. 한 번에 끊기는 어렵겠지? 교수님, 어떻게 하면 교수님 같은 여자가 돼요? 공부를 많이 하면 돼요? 신앙이 좋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교수님 같은 여자가 되나요? 저도 교수님 같은 여자가 되고 싶어요. 속으로 둘 다다 요년아.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영성도 있어야 된다 요년아.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아니에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저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물론 나는 담배는 피지 않았지만 나도 모양 내기를 좋아해서 물을 들이는 시대가 아니라서 그렇지, 우리 시대에 물을 들이셨으면 아마 나도 똑같이 수영 씨 같이 이쁘게 물 들이려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남자애들은요, 내가 우리 남편하고 살아보니까 알겠던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데리고 놀 때는 막 요란한 여자가 좋지만 결혼할 때는 요란한 여자보다 약간 조신이 있어 보이고 얌전해 보이는 여자가 좋아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얌전해 보이는 건 얼마든지 섹시할 수 있잖아요. 교수님, 저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럼요. 달라지는 게 아니라 본래에 좋은 거 있는 걸 끄집어서 쓰기만 하면 돼요. 본래 좋은 데가 있거든요. 그 아이 나한테 4번 상담받고 경희대학교 무용과에 가서 시험 쳐서 붙고 지금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나온 레지던트하고 결혼해서 잘 살아요. 그녀의 사춘기의 비밀을 난 알고 있죠. 근데 그 엄마도 참 웃기는 엄마인 게요. 내가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해줘서 자기 딸을 건져줬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이 이삿짐 센터에 도우미를 보내는 일을 어머니가 하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이사 갈 때 그 댁에다 전화를 해서 도우미 좀 보내달라니까요. 도우미가 빨리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도우미를 보내달라 그랬더니 도우미를 2번 불렀다고 2번 부른 싹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나 속으로 욕을 정말 많이 안 했어요. 쬐끔했어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그래도 서로 그래도 의리가 있지. 그래도 내가
자기 딸을 그렇게 해줬는데 돈도 안 받고 해줬는데 난 그때도 한 30만 원 받아야 되는 걸 안 받았는데 나는 따블로 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그 아이가 히키코모리로 있는 것도 그 어머니는 무심해요. 그냥 무심해요.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적과의 동침이다라고 생각하고 남편에 대해서 미워 죽어요. 근데 그 아이는 양쪽 싸움 사이에서 애가 인생 뭐 별거 있어? 노력할 것도 없고 나 수고할 거 없어. 그래 그냥 가만히 들어앉아서 시간을 보내요. 5년 뒤 뭐 하고 살 것 같아요? 직업을 가지셔야 되는데 무슨 직업을 가지? 아까 지금은 그 남자 이 여자 얘기 끝났어요. 아까 뭐예요? 그래서 비난 없는 서술 행위로 공감을 무조건적인 수용을 하면서 공감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무조건 수용된 다음에 그 다음에 꼭 하는 말을 이렇게 끄집어내면 관계가 좋아지면서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걸 설명했어요. 들으셨죠? 지금은 또 이제 아까 맨 처음에 했던 남학생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앉았어요. 엄마 아버지 사이에서 희망을 잊어버린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이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외향적인 아이는 아까 그런 여학생같이 외향적으로 나부대고 날리고 외향적이지 않고 내향적인 아이는 이렇게 기가 죽어서 그러고 다녀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예요? 우리나라 국립대학교의 교수세요.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계신데 둘이 아빠랑 연애 결혼했다 그러더라고요. 여자가 지금 방통대를 다닌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방통대가 끝나면 기독교 상담 대학원에 와서 꼭 공부를 좀 해라. 왜냐면 매일 상담 받기도 어렵고 하니까 학교에 와서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여자 교수가 8명이 나오고 문제 있는 자기네 가정이 거의가 다 치료가 돼요. 내가 학교 홍보하려는 게 아니에요. 인지 전환이라고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까 수업 우리가 이렇게 세미나 하기 전에 10시 하고 지금 57분 정도 지났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일리가 있지요? 그죠?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수용을 받지 못하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같이 싸우려고 들어요. 나 한 사람이 뒤로 물러서서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설명하면서 차근차근 들어가서 상대가 상처받지 않을 말만 골라서 하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그 나이에 그만한 패션 센스가 패션 감각이 대단하다라고 칭찬하면서 앞으로 남학생한테 인기가 많겠다라는 걸 통해서 그 아이는 나하고 문을 열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학생이 담배 피고 학생 모습이 그게 뭐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니네 딸이나 잘 키워 라게 반항을 하게 돼요. 여기 그 남학생도 어때요? 그 남학생이 들어앉았어요. 그래, 그래도 군대 하기 싫은 사람 손들어 할 때 용기 낸 거 보통 용기 아닌데 그 용기 그 안에 있네. 그 용기를 다른 데 적용해서 써보자고요. 자, 생각이 다르죠? 그렇게 하니까 그 남학생이 나하고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하고 너무 싸우니까 희망이 없어서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5년 뒤, 10년 뒤 무슨 일을 하고 살까 그랬더니 뭐 요즘은 뭐 CU에 가서 알바를 해도 되니까 대한민국 땅에서 뭘 하면 못 먹고 살겠어요? 막연한 거죠. 그 말은 맞아요. 일리 있어요. 뭘 해도 못 먹고 살지는 않지만 어떤 직업을 가질지를 한번 생각해 볼래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라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심리검사지를 줬어요. 심리검사지를 주니까 혹시 목사님도 그 우리 부목사님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구역의 날을 돕기 위해서 심리검사가 필요하다면 강원선 선생님 잊지 말고 MIQ 드리세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면서 반드시 재주 하나를 주세요. 누구에게나 재주가 있어요. 그걸 몰라서 그러죠. 옛날에는 IQ 검사를 할 때 100이다, 127이다, 78이다, 88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요즘은 그게 아니라 다중지능이라 그래서 적어도 7가지 지능이 있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잠깐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잊지 말고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드리세요. 제가 이메일 드릴게요. 그래서 재주가 있는데 저는요 학교 다닐 때 엄마가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대가리라 그랬다 그랬어요. 아버지 때문에 상처가 많으셔서 저보고 말대가리 같은 기집애라 말대가리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대가리라는 말이 상처가 돼서 여기를 자꾸 자르고 다닌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노래를 잘하는 이문세 씨가 내 집안 갔다 그랬어요. 그렇게 상처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난 재주가 없는 줄 알았어요. 내가 놀랍게도 심리검사를 했을 때는 IQ가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그런데 요즘 조사를 하니까 148이에요. 그리고 벌써 한 5, 6년은 됐어요. 아마 지금은 더 많이 늙었으니까 더 많이 IQ가 떨어졌겠지만 5, 6년 전에 제 뇌기능 검사를 하니까 뇌 기능이 17살이에요. 특별한 은혜죠. 그죠? 근데 특별한 은혜이기도 하지만 물론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나 쓰면 쓸수록 녹슬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세미나에 이렇게 나오신 거, 수요 예배 이렇게 나오신 거 참 은혜예요. 그래서 지난주보다 좀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해라. 그러니까 어쨌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꾸 새로운 지식을 넣어서 나를 리바이벌, 자꾸 나를 부흥시켜야 돼. 그죠? 그리고요, 요 나이대로 늙으면요, 자꾸 뇌세포가 줄어들어요. 근데 오늘 별거 아니지만 1시간 정도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다. 그래. 그렇게 요상한 물들인 아이한테 뭐라고 말하지? 담배 턱 푸는 아이한테 뭐라고 그러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아이의 장점, 그 아이가 기분 나쁘지 않을 사실인 점을 끄집어내 갖고 친해지는 것도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나의 관계의 기술이며 그것이 나의 인격이죠. 맞죠? 그 남자한테도 그랬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못해 먹을 게 없지만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하고 살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검사지를 주니까 그렇게 IQ가 훌륭한 아이는 아닌데 그중에 가장 높은 게 음악적 지능하고 말하는 언어적 지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해도 좋겠고 언어적 지능이 높아서 누구에게 설명해도 좋아요. 언어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 언어적 지능 높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주제가 있어요. 가족의 기능에서 소통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가를 오늘은 강의하려고 내 머릿속에 주제를 파악하고 왔지만 그 주제를 저 대학원에서 수업하듯이 하면 여러분 재미없어 다 졸아요. 교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제적인 사례 예화를 들어서 사람이 예화를 나하고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화를 안 잊어버리는 특징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인간 지능이 되게 높으신 어른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정말 비난하지 않고 서술하는 기술이 엄청나신 분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아주 위대한 상담가가 예수님이 표본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로 죄 없는 자만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걸 보고 돌을 놓고 도망갔어요. 자기 죄를 생각하고 도망가게 만드셨지 네 죄 없나? 니는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죠. 기가 막힌 기술이죠. 상대를 섬기면서도 깨닫게 하는 기술이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기법이라서 기독교 상담학과에서는 이 기술을 끊임없이 가르쳐요. 여러분 꼭 학자가 되기 위해서도 대학원을 오지만 자신의 삶의 질과 아이들의 농사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도 대학원에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왔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더 크게 쓰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학원에 사람이 넘쳐나죠. 내가 73세에 이렇게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설득력이 있어서 그래요. 그 언어적 기술이죠. 100분율로 봤을 때 100대 100이에요. 저. 하나님의 은혜죠. 난 근데 IQ가 그렇게 언어적 IQ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언어적 지능이 있고 또 음악적 지능이 있어요. 그럼 그 아이는 뭐 하면 좋아요? 음악을 실제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는 걸 내가 꿈으로 심어줬어요. 그 아이가 놀래요. 내가 이거 있어요? 너 안에 있다? 너 안에 있다? 끄집어서 쓰기만 하면 돼. 돈이 없어야 말이지 있으면 끄집어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롯데백화점에 100만 원짜리 티켓을 가지고 가서 그대는 20만 원만 쓰고 80만 원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나 똑같아. 아까워서 어떡하니. 100만 원치 다 쓰고 5만 원어치는 양말을 집어 오더라도 사은품을 받아와야지. 아니에요? 그 아이가 놀래고 기뻐하는 거야. 그러면 교수님 전 뭘 하면 되겠어요? 있잖아요. 언어적 기술이 좋은 사람은 뭘 해도 되는 줄 아세요? 똑같이 골라 500원에 2장 이러는 거 있잖아요. 왜?
1,000원에 3개 막 시장 가면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장사들 중에도 골라서 아줌마는 이게 어울려 막 주고 이런 사람은요 언어적 지능이 높아서 판매 촉진율이 높아요. 맞죠? 똑같은 능력을 가져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게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공부 못한다고 해서 수학 못한다고 야단칠 거 없고 영어 못한다고 야단칠 거 없어요. 그 아이 중에 가지고 있는 뭐가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아이가 사는 법을 개척할 수 있도록 주셨는데 우리가 못 발견하고 못 끄집어내서 써서 그래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아마 구역 식구끼리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우리가 목사님한테 다 설명해서 하나 보내드리시면 우리 부목사님들도 우리 학우들에게 아니 우리 성도들에게 대학원서 수업에서 학우라 그랬다 선생님들이라 그랬다 지조대로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기분을 좋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자기도 꿈이 생겼다. 그래서 음악을 하려면 이제부터 어떤 음악이 좋으냐. 그랬더니 자기는 뭐가 좋다더라. 내가 잊어버렸어요. 하도 많은 상담을 해서. 근데 지금 공부를 다시 해서 음악가가 되기보다는 말을 잘하는 걸 가지고 자기가 IT 산업에 뭘 하는 것에 자기가 관심이 있고 그 과에 들어갔는데 학교를 지금 휴학하고 안 다니니까 그걸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면 되잖아요. 가장 좋은 게 교수가 되거나 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그쪽 분야에서 설명하는 일로 살아도 된다. 너한테는 그렇게 좋은 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세기록교회에서 어떤 아이를 하나 상담을 했는데 세기록교회의 남편이 장로님이고 부인도 권사님인데 큰 사업을 해서 집안의 재정도 빵빵해요. 근데 아이가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늘 꼴찌예요. 근데 상담실이 열리자마자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상담을 하러 왔어요. 심리 검사를 하니까 이런저런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불렀어요. 몇 등이냐? 40명 중에 38등이래요. 그러니까 그 엄마 그래. 얘보다 못한 애 2명이나 다행히 있네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내 앞에서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들하고 상담을 같이 안 해요, 제가. 엄마들은 내 새끼니까 마음이 편해서 막 말하지만 그게 아이한테는 돌 던지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얘보다 못한 애 2명 더 했으니까 다행이다. 막 그러면 애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2달 뒤에 왔는데 38등에서 20등까지 올랐어. 중간은 된 거야. 와, 대단하다. 여기에서 요만큼씩만 더 하자. 반드시 된다. 그리고 너 나중에 성적 올랐다고 나한테 반드시 너희 엄마랑 셋이서 밥 한번 먹자. 나 그건 얻어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너 안 사줄 거니? 아니요, 사드려야죠. 너 사드린다고 약속했다. 약속 지키려면 너 성적 올라야 돼. 1등을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아이에게 그 안에 뭐 있다라. 너는 끄집어내서 쓰기만 하면 돼. 너한테 있는 거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 끄집어 써내면 되는데 네가 그걸 몰라서 못 쓴 거야. 너무 아깝지 않니? 100만 원 수표 가져가서 20만 원 쓰고 80만 원 버리는 거 너무 아깝지 않니? 야, 사은품 5만 원 더 받아오자. 이 말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좋은 말인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정말 석 달 만에 1등을 했어요. 1등을.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엄마하고 나한테 밥을 샀어요. 정말. 나 오늘은 맛있는 거 얻어 먹을 거야. 그랬더니 얘 너 나한테 뭐 사줄 거니까 내가요 지금은 돈이 없고요. 우리 엄마가 대신할 건데 엄마 교수님 최고로 맛있는 거 사드려도 되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갈비를 찜으로 된 걸 매운 갈비찜을 떡으로 먹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나한테 정말 자기 새끼한테 그렇게 말해서 고맙다고 농협에서 30만 원 들어있는 카드를 나한테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내가 교수가 이런 거 받으면 안 된다. 나 그러면 영란법에 걸린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아니 필요 없다. 그랬더니 조금씩 나중에 나눠서 3만 원 이상 되는 거 아닌 거를 사서 10번을 사서 내가 다 뺏어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되잖아요. 1등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 이제부터 지키는 거 어려워? 지키는 거 쉽지 않아? 지키자. 계속 1등해서 엄청나게 좋은 대학에 갔어요. 제가 원하는. 어저께도 어떤 아이 하나 상담했는데 대학 좋은 데 갔다고 내가 그랬어요. 정성적이 걱정되면 전문대 갔다가 전문대에서 3, 4학년 때 편입을 좋은 데 하면 된다. 그랬더니 아이가 그동안에 지난 8월 달에 얘기했는데 바짝 공부를 해서 4년제 대학을 붙었다가 어저께 문자 왔더라고요.
난 목사님한테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여자 이름 중에서 영어로 된 이름인데 두 자밖에 안 되고 멋있는 이름 좀 지어달래요, 자기 엄마가. 근데 내가 몰라서 사라밖에 모르고 에스더는 석자나 되고,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걱정이에요. 저기 아비가일이라고 하려니까 그것도 너무 이름이 길고, 그래서 지금 고민이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 남학생도 이 남학생도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을, 언어를 어머니가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봐요. 자아상, 자기 수용, 자기 수용, 자기 평가. 자, 나한테 있는 장단점을 냉정하게 판단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장단점을 냉정하게 평가해 봐요. 그럼 나에게 좋은 점, 나쁜 점. 근데 인간은 너무 얕고 영리해서, 얇은 깨에 똑똑해서 좋은 점을 쓸 때는 자기의 장점은 10가지를 쓸 수 있어요. 10가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단점을 쓰려고 그러면, 단점을 쓰려면 4번 이상이 가지 못해요. 인간은 그렇게 자기에게는 면죄부를 쉽게 주려고 그래요. 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설명하고 설득하기를 좋아해요. 그다음에 모양 내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요리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그 울산 교육청에서 25명이 왔어요. 와서 아침에 수업을 10시부터 11시 반까지 듣고, 나머지 30분은 바닷가 사진 찍고, 12시부터인가 12시 반부터인가 제가 25명분인데 사실은 30분 넘게 뷔페를 해서 엄청나게 화려한 상을 차려서 그들을 기쁘게 했어요. 음악을 틀고 그 가운데 모닥불을, 이쁘게 빨간 화로에다가 모닥불을 펴놓고 뷔페 파티를 정원에서 멋지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강의를 듣고 나서 다음에 한 번 더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강의를 또 맡았어요. 근데 음식값은 사실은 강사료하고 음식값 얼마 안 줬어요. 그날 내가 봉사했어요. 왜? 기왕에 멀리서 왔는데 위로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 진실한 마음이 통했는지 다음에 강의를 또 해달래요. 사실은요, 나는 사람을 좋아하고 설명하기를 좋아하고 음식하기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모양 내기 좋아하고 향수 뿌리기도 좋아해서요. 참 문제는 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게 나는 어느 면에서는 또 장점이 약점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하는데, 내가 우리 남편을 흉보기를 좋아해서 그건 약점에 속하는데, 또 우리 남편은 나에게 그렇게 흉을 당하면서도 저 여자가 쓰는 돈은 일리가 있는 돈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돈을 어디다 왜 이만큼 썼냐고 야단친 적이 없는 좋은 점도 있어요. 내가 나쁜 여자 같으면 막 뒤로 돌리고 이상한 짓 했겠지만 필요한 데 썼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를 완전히 신뢰해줘서 참 감사한 일이죠.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쓸 때 우리는 그렇게 많이 단점을 많이 못 쓰는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단점을 수용하는 거예요. 단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단점이 있어. 인정하는 데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고칠 수 있는 마음이 시작이 돼요. 인정하면서 고칠 수 있는 마음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래요. 남도 다 그러지 나만 그러나? 자, 엄마, 나 엄마 이런 거 싫어. 엄마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면 너나 잘해 임마. 예, 수철아, 너한테 이런 게 있는데 너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예, 나 그러는 게 나는 너무 힘들어. 그러면 엄마나 잘하세요. 이 아이 못 써요? 써요? 못 쓰죠. 엄마 내가 그래요? 난 왜 그러지? 엄마 내가 안 그러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정도의 대화가 된다면 그 집의 가족 기능은, 자, 가족의 기능은 이제 이따가도 할 건데, 자, 가족이 나의 자아상에서 장단점을 냉정히 쓰고 좋은 점이 나쁜 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모양을 너무 내면 낭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사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를 서서히 느리지 한꺼번에 저는 느리지 않으려고 애써요. 내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에서 거기에 맞춰서 쓰려고 애를 쓰죠. 자, 자기의 장단점을 제대로 썼다면 자신의 장점은 다 인정해요. 자기 단점을 수용하는 거.
누가 나의 단점을 지적했을 때 남편이 당신은 왜 그래 도대체 좀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저께 그 히키코모리 운둔형 외톨이의 아이는 엄마가 남편하고 싸울 때 남편이 당신은 직장 생활도 안 하는 여자가 왜 반찬을 이렇게 제대로 안 하고 살림이 왜 이렇게 엉망이냐라고 말한 게 자존심이 상한대요. 그래서 돈 버는 년만 사람이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네 말 듣고 나가서 수고할 필요 없지. 나는 네가 그러거나 말거나 직장 생활 안 할 거다. 그리고 전업주부를 일부러 하고 있대요. 이거 병든 마음이죠. 근데 또 남편이 시어머님하고 너무 친하면서 퇴근하고 들어오면 왔다 나왔다 그러고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시커니 얘기하고 거기서 겸상해서 먹고 밤에 잘 때만 자기 방에 와서 등 돌리고 잔대요. 그래서 꼴보기 싫어서 남편한테 일부러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일부러 일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당신은 왜 내가 이렇게 말해도 말을 안 듣냐고 싸우고 아이들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너무 싸워서 하나에는 운둔형 외톨이가 됐는데 어저께는 딸아이도 와서 상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딸아이도 와서 심리검사를 해서 검사한 걸 결과를 보니까 그 우울증이 가기 바로 직전 단계. 그래서 염세적 사고 자살하고 싶은 데까지는 아니지만 자살도 불사할 수 있는 것까지 가까이 가 있는 아이가 돼 있더라고요. 이제 5학년인데.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이 아이들의 두 마음이 엄마 아버지의 인격적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남편한테 억울하거든. 여보 사실 내가 이래해서 이렇게 말할 때 참 슬퍼요. 자, 이것이 나 전달법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 전달법. 자, 영어로 하면 I message. 너 전달법. You message. it 그것 전달법. it message. 자, 말할 때 저를 쳐다보세요. 자세히 이렇게 적으면서 아니 머릿속에서요. 엄마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내가 너무 슬퍼요 라는 나의 느낌을 전달해요. 나의 뭐예요? 느낌을. 이 사람에게 느낌은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정에 호소하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교의 전통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걸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학교 생활 점점 수준이 있는 민주주의로 돌아오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유교의 전통에서 못 벗어나니까 아이들하고 상충이 일어나고 남편하고 상충이 일어나요. 자, 남편이 왜 직장 생활도 안 하는 여자가 살림이 이 모양이냐고 야단을 칠 때 여자가 당신이 이렇게 말할 때 내가 너무 무능한 사람 같아서 슬펐어요. 다음에는 나를 좀 안 슬프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편지를 쓰거나 문자를 쓰면 남편이 어때요? 당신은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뭐 직장 생활 안 하는 여자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따지는 걸. 당신은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당신이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당신이라는 건 여기 나오는 you 메시지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지금 일종의 인문학 과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 전달법으로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 내가 너무 슬퍼요라는 슬프다, 기쁘다, 속상하다, 너무 안타깝다, 내가 마치 무가치한 사람 같다라는 느낌을 설명하면 상대의 마음에 호소력을 부르게 되고 상대가 내 편이 되며 이해하려고 드는 마음이 넓어지게 된다 이 말이 일리가 있죠. 그런데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이렇게 되면 돼요. 너 전달법으로 따지는 게 돼요. 그럼 아까 화가 나서 살림 안 하고 그죠? 화가 나서 살림 안 하고 신발장 정리도 안 하고 이부자리도 남편이 잠그고 걷어치고 이렇게 발로 해버리고 걷어치고 나의 속상한 마음을 it 여기다 저기다 이것은 그것 메시지 it 메시지. 시어머니 역정에 개역굴이 찬다라는 말이 있어요. 시어머님이 속상한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시어머님한테 말대꾸 할 수 없으니까 강아지를 보고 저리 가. 아빠하고 속상하면 남편하고 속상하면 넌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그러고 당신하고 나와의 문제를 아이라는 it 제3자에게 마음을 풀어버리게 된다 말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무슨 가정이 되냐면 나중에 반드시 10년쯤 지나면 병리적으로 약을 먹거나 경찰관한테 들락거리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서나
학생들 사이나 친구 사이에 문제가 되는 아이가 되거나 우울한 여자가 되거나 우울한 남편을 만들게 돼요.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난 너무 슬퍼요. 여보, 나는 저녁 먹었어. 그러면 저희 남편이 그래 먹었어? 다행이다. 뭐 해서 먹었냐? 뭘 더 먹어야 되지 않아? 이거는 가장 멋진 남편이 하는 얘기고 그래 먹었으면 됐다. 내 가슴이 허전해요. 그죠? 근데 난 뭐 했어요? 여보, 딸기 아이스크림에다가 아몬드 얹어서 드릴까? 아주 상대를 극진하게 섬기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 남편은 그거는 알아요. 저 여자가 나한테 잘하고 쳐돌아다녀도 이렇게 전국으로 다니고 뭐 어디를 다녀도 살림 열심히 하고 돈 맡겨도 괜찮고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늘 속상할 때마다 그래요. 내가 어떻게 다 갖냐. 다 가질 수 없는 거잖아. 다이애나비가 찰스 황태자의 사랑을 다 받았고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갖더라도 찰스 황태자가 자기하고 개인적으로 친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주지 않은 것 때문에 바람나서 파파라치한테 쫓기다가 죽어버렸어. 그죠? 다 가지려면 욕심이에요. 이만하면 내 은혜가 족하도다. Good enough. 이만하면 좋은 거야. 베스트는 아니라도 good enough. 이만하면 좋은 거야. good enough. 그죠? 이만하면 좋은 거야. 이만하면. 자, 제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멀리 갔다 와도 잠들어 있는 남편 서울에서 집회를 하고 오면 1시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집에. 어떨 때.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남편 먼저 주무실 때 들어가서 이불을 이렇게 덮어드리면서 여보 나왔다. 편안하게 주무세요.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자요. 나왔어요. 아몬드 넣어드려요.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구나. 요게 몇 분이 필요하냐면 10분이 필요해요. 10분. 한 사람당 10분만 다정하게 대해주면 아무리 상처가 있어도 치유가 돼요. 아이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10분 동안을 뭐라고 말하냐면 10분을 절대 시간. 영어로는 absolute time. 자, 뭐예요? 하루 종일 슈퍼마켓을 같이 하는 부부가 하루 종일 장사를 같이 하는 부부가 늘 같이 있어도 10분 동안의 절대 시간이 없어요. 여보 그 물건 집어주고 그 돈 받아왔어? 저 가게에서 뭐 빼왔어? 이렇게 업무 보느라고 늘 같이 있어도 밥 먹는 시간 10분 동안 당신 이거 좀 더 먹어. 아니에요. 이거 김에 싸서 먹어. 목 맥힌다. 물 먹어. 국물 떠먹고 이러면서 괜찮아? 하루 종일 수고했지. 요거 10분이 24시간에서 딱 10분만 고정해서 눈을 맞추고 같이 대화만 해도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훨씬 더 치유할 수 있어요. 집에 가서 절대 시간을 반드시 지키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멀리 갔다가 집회 갔다가 막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손도 하나 까딱 못할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그죠? 연세가 연세리 많지? 그죠? 그래서 힘들어도 내가 아이한테 가서 아들 도련님 주무시네? 엄마 왔어요 하고 뺨을 대고 하나님 안에 오늘도 좋은 하루 됐겠지? 내일도 좋은 하루 되고 Praise the Lord 하면서 엉덩이를 딱 때리면 알았어 엄마 사랑해 그리고 자요. 요 10분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하루 종일 떨어져 있어도 그 10분 반드시 지키시려고 해야 돼요. 아무리 화가 나서 남편하고 싸웠더라도 그 10분은 지키면서 화를 먼저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집안의 훌륭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도 즐거워하고 우는 자도 함께 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우리의 영혼은 물론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 신뢰를 가지고 하늘나라를 확장하고 하늘나라를 갈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로 원수를 삼지 않아야 되죠. 여보 아직까지도 섭섭한 마음으로 잠들면 안 돼. 우리 또 내일 얘기하더라도 여보 평안히 잠들어요. 내가 그대를 사랑해. 여보 나보고 사랑한다고 말해. 알았어. 너 사랑한다는 뜻이지?
라고 딱지를 이쁜 딱지를 딱 붙여버리고 잠들면 그 영혼이 그래도 우리 집 식구가 제일이다. 뭐니 뭐니 해도 정말 우리 집밖에 없다. 우리 아내밖에 없다. 우리 새끼밖에 없다. 우리 남편밖에 없다가 확인되는 일이에요. 일리 있어요? 근데 익숙치 못하고 여기서 강의 들었다고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강을 건너려면 어려워도 물이 몸에 잠겨야 되고 물이 몸에 배어야 돼요. 맞죠? 그러더라도 건너가면 건너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용기 있는 자가 쟁취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고 어디 속상하지 않아서 참 따지고 보면 저 되게 외롭고 힘들어요. 연구소 운영하느라고 아무 데서 10원도 내가 후원 안 받아요. 근데 정필도 목사님 정년퇴직 하셨는데도 꼬박꼬박 돈을 저한테 제가 수영록교회 가서 한 10번인가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정필도 목사님이 정년퇴직을 하셨는데도 세상에 후원금을 계속 넣으신 거예요. 나는 후원하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한 번도 후원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본교회 운영하시기도 바쁜데 나는 아직까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그거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해요. 아주 연구소가 400평이나 돼서 운영하는데 아주 죽게 힘들어요. 그래도 제가 아주 열심히 해요. 저희 남편이 또 후원을 해주고. 그래서 내가 그 음식에 진짜 돈이 하나도 어제 그 돈 받아가고 안 남아요, 선생님. 알죠? 그래도 내가 온 김에 이쁘게 맛있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줬더니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멋있는 파티 했다고 평생에 이런 파티 처음 했대요. 평생에 처음 했대요. 근데 그 말이 너무 감사해서 그죠?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힘들고 교육청 직원들도 맨날 경무에 시달리는데 어저께 너무 대접 잘 받았다고 굴껍데기를 따로 사서 통영에서 사왔어요. 그래서 락스에다가 삶아서 햇빛에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생굴 요리를 그 굴껍데기에다 하나하나 집어넣어서 거기다 레몬 다진 거를 넣어가지고 초고추장을 따로 해가지고 그 생굴을 또 먹게 하고 아주 이렇게 저기 스테이크도 소고기만 가지고 소금에 양념해가지고 데미그라스 소스를 또 이쁘게 스테이크 소스 A1이라는 스테이크 소스에다가 생크림하고 연유하고 마늘가루하고 버섯하고 넣어서 팔팔 끓여가지고 그 위에다가 또 스테이크 위에다가 적셔서 먹게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걸 전부 은그릇에다가. 목사님 우리도 한 번 할까요? 네, 한번. 강원 선생님 우리 죽었다 이제. 한번 할 사람 박수 쳐요. 바닷가에서 한번 파티하는 거야. 그래갖고 복음성가 들어놓고 분수가 흐르고 그다음 빨간 벽난로에서 불이 장작불이 활활 타고 그죠? 신나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경치를 봐요. 그래서 절대 시간이 어려워도 오늘 가서 연습을 하세요. 연습을 하고 아들이 왔을 때 아들 가끔씩 아들 도련님 우리 공주님 한 번씩은 붙여주면 아이들의 자존감이 엄청 높아져요. 엄마 내가 무슨 하늘나라 공주지? 하나님 나라의 왕자지? 그거 반드시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아이가 알게 모르게 영성과 신앙이 연결이 돼요. 맞죠? 이렇게 엄마들이 지혜롭게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그죠? 입술로 그걸 자꾸 시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시간 지키세요. 남편이 들으면 와 아빠다. 제가 어느 이런 클래스를 하다가 숙제를 내줬어요. 30명씩 공부를 해서 자격증 따는 반에 칭찬하게 남편을 칭찬하라고 숙제를 내줬어요. 남편을 칭찬했는데 다 해봤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숙제를 안 해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숙제 안 하면 자격증 안 줘요? 그랬더니 자격증은 받아야 되고 이제 그렇게 숙제를 하려니까 남편을 3번 칭찬하고 3번 칭찬한 데 대한 반응을 써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랬더니 부인이 그래요. 나는요 숙제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자격증 안 나갑니다 권사님. 그랬더니 자격증은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어쨌든 하세요. 어떤 반응이라도 좋아요. 꼭 3번 칭찬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남편을 칭찬하는데 칭찬거리가 없다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억지로 숙제이기 때문에 숙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칭찬을 했다. 보통 11시 반이나 돼서 들어오는 남자가 그날은 더 늦었더래요. 그래서 저녁밥은 남편하고 같이 안 먹고 늘 혼자서 찬밥을 먹는데 숙제를 해야 되니까 숙제를 해야 된다. 숙제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잠이 들었어요. 11시 반이 넘었는데도 안 왔다가 1시 반쯤 돼서 남편이 들어오면서
미인도 아닌 게 잠티네. 야, 미인이 잠꾸러기지 너 같은 미인도 아닌 사람이 잠티냐?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더래요 남편이. 아, 무슨 남편이 말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자기가 숙제는 해야 되는데 거기에 숙제 칭찬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칭찬을 못 하겠어서 속상해하다가 그래도 숙제를 해야지 자격증은 받자. 내가 자격증 받아서 이 다음에 상담실을 내서 내가 상담실장도 되고 원장도 돼서 내가 그냥 변영인 교수님한테 다 배워갖고 그래 그거 해서 지금 상담실장 되고 상담 저 기관에 취직하고 상담 교수 된 사람이 버글버글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 여자한테 가면 뭐가 되겠다 싶어서 많이들 와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여자분이 이제 숙제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나쁜 얘기를 하니까 속상해서 여보 안경 쓴 모습이 너무 좋네 얘 그랬더니 남편이 미인도 아닌 게 잠티라고 야단쳤던 그 남자가 갑자기 안경 다리를 들고 거울 앞에 가더니 좋더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조금 전에 가지고 잠티라고 욕을 하던 사람이 안경 다리를 들고 좋더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보 안경 쓴 모습이 너무 좋네요. 좋더라. 그리고 자기도 크크크 이렇게 숙제를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한테 또 두 번째 숙제를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서 그 안경 시리즈를 또 했대요. 아 근데 어제 보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안경 쓴 모습이 너무 지적으로 보이더라. 그랬더니 그랬나? 그렇게 좋아하더래. 그래서 두 번째 자기도 또 크크 해놨더라고요. 크크 그죠? 그래놓고 좋나 그랬나 그러고 좋아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지난 다음에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밥을 다 먹고 치웠는데 8시 반쯤 띵동 하더래요.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아까 찬밥을 다 먹어버려서 새로 밥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밥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문 열어라. 그래서 문을 여니까 밥 됐고 괜찮다.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그랬더니 옷 안에 개비에서 군밤 2,000원어치 군밤 2,000원치 얼마 안 돼요. 밤이 비싸기 때문에 한 뭐 6, 7발 되는데 그걸 들고 야 내가 식을까 봐 개비에 너가 왔다. 지금 까무라. 그래서 여자가 너무 놀라서 눈물이 날라 그러더래요. 어머 웬 군밤 그랬더니 네가 난 아직도 내 안경 쓴 모습을 좋아하는지 몰랐다 아이가. 그러면서 우리가 가을비가 내리는 우산 속에서 둘이 나란히 약혼 시절에 그 군밤을 까먹고 가을이 됐는데 군밤 한 번도 안 사준 내가 너무 미안해서 나는 네가 아직도 내를 그리 안경 쓴 걸 좋아하는 줄을 몰랐다 이가. 여자가 눈물이 나더래요. 숙제인데 사실은 숙제다. 그러니까 에이 그런데 숙제라도 당신이 군밤을 사다 주니까 너무 좋다. 그게 숙제였어요.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하세요. 절대 시간을 가질 때 끝을이 반드시 칭찬하는 말을 넣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을 내 마음을 그 사람 마음으로 통용될 수 있어 적당히 상처들이 아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와서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얼마나 따져서 내부 총질을 할 거예요. 내부 총질하면 서로가 망가지고 상해요. 제가 KBS 아침마당에서 했던 얘기 했죠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래서 전후의 동지애를 지키자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죽었다 깨나도 이 하늘 아래 하나님 주신 가정 안에서 반드시 두뇌가 내부 총질하지 말고 어떻게라도 회복하려고 절대적인 요 시간 그죠? 그래서 나 전달법, 너 전달법, 그것 전달법을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순기능이라고 여기 나오고 역기능이라고 나오고 병리적 기능이 나오는데 순기능은 적어도 절대 시간을 어떻게라도 지켜서 칭찬 한마디를 하고 그래야 그 집안에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그래도 순간 마무리되면서 찌꺼기가 많이 남거나 상처가 많이 돼서 병리적으로 정신병약을 먹거나 어려움을 겪는 아이가 또 사회에 적응하거나 학교 생활에 문제를 안 일으키는 아이로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고 단점을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엄마가 먼저 훈련하는 거예요.
엄마 나 이래서 싫어. 엄마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아이가 말하거든. 그랬구나. 엄마가 미처 몰라서 그랬는데 얘 나도 엄마를 처음 해보잖니. 나도 너같이 어린 시절에 있다가 결혼해서 처음 해보니까 그래. 엄마를 도와줘. 엄마 좋은 엄마 되려고 노력할 테니까 너도 좋은 아들 되려고, 좋은 공주 되려고 노력하자. 이렇게 소통을, 상대방을 비난 없는 서술행위, 그죠? 무조건적인 수용을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 배워도 참 많이 배웠어요 오늘, 그죠? 근데 배워도 소용이 없는 게 집에 가서 실천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어렵지만 어려운 강을 건너서라도, 옷에 물이 젖더라도, 위험 수위가 있더라도 건너가야 건너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가정을 만들려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뭐 속상하고 외롭지 않나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 또 뭐 해야 돼요? 엄마 해야 돼요. 또 하루 종일 일하더라도 남편에게 뭐 해야 돼요? 평범한 아내로 돌아가야 돼요. 평범한 아내로 돌아갈 때 어때요? 저희 남편은 화려한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여기 올 때는 이렇게 얌전한 귀걸이 하지만 집에서는 이따만한 지하철 손잡이도 달고 앞에는 얌전하게 이렇게 목 라인으로 됐지만 등으로 확 박진걸 있고 남편이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그래요. 나가봐. 얼마나 화려하고 이쁜 여자들이 많은데 내가 베티 나온 너버라고 여기 오냐? 이렇게 잔인하게 말해요. 참 나쁜 남자예요. 그죠? 근데 그건 왜 그래요?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한 걸 그것만 입력해서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 의과대학만 공부하니까 수술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잘하고요. 화상 막 3도 깊이 뒤어인 것도 기가 막히게 회복시키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잘하지 딴 건 하나도 못해요. 근데 나는 인문학을 공부하고 인간학을 공부했잖아요. 감정학을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게 휴먼 사이언스, 비헤이비얼 사이언스, 이모셔널 사이언스야 했더니 잘났다. 영어 발음 좋다. 와 어쩔래 이래. 외국 환자가 왔어요. 외국 환자가 오니까 나는 4층 살림집에서 병원하고 살림집이 딸려 있을 때 4층 살림집에서 멸치젓국을 데려서 맑은 멸치젓하고 지나가고 이렇게 내려서 그거 만드느라고 그걸 하니까 온 집에서 멸치젓국 냄새가 나고 있는 중인데 띵동 하고 울려요. 예, 왜요? 내려와봐. 무슨 일이 있어요? 얘 고쟁이가 왔다. 동역해라. 우리 남편은 영어, 독일어, 일어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그거는 책에서만 알지 스피킹 잉글리시를 못해요. 말을 못해요. 왜냐? 외국인 공포증이 있어요. 외국인만 보면 말을 못해요. 그래서 나보고 내려오래요. 영어 실력은 아마 내가 우리 남편보다 딸릴 거예요. 그런데 스피킹 잉글리시는 남편보다 잘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내려갔어요. 여보 왜 그래? 외국 환자가 왔는데 통역하라니까 갑자기 젖국 데리던 옷에서 젖국 냄새 나니까 갑자기 막 갈아입고 Can I help you? 그리고 내가 딱 그 남자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부작용 있었나 물어봐라. Did you have a side reaction of injection of the antibiotics? 그러니까 No, I haven't. 여보 부작용 없대. 그건 알아들었다. 무슨 일 있으면 밤에 연락하라 해라. If you have an accident, you can call for us. Okay. Hi, doctor. You have a nice wife. 그랬어. 그랬더니 나도 한다 이 새끼야. 나도 한다 이 새끼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What's mean the 새끼? 새끼 is the nice guy. 아 여기 LA 와서 강의하는 것 같아. 너무 잘 알아들어. 그러고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분이 나가면서 나한테 외국 사람들은요 윙크도 잘하고요 이것도 잘하죠 왜? 나한테 나가면서 이랬어요. 이 썩을 놈. 저희 남편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와서 이제 전국 다 데리고 그러는데 그때 저희 남편은 한참 병원이 너무 잘 될 때 한참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한 40대쯤 얘기인데 그때도 늘 4주를 가까이 할 때예요. 그래서 신라의 달밤은 The Moonlight of 신라, The Tears of 목포 그죠? 막 부르고 다닐 때예요. 그날 저녁에 떡돌이가 되셔서 2시 반쯤 와서 일나라 예? 아 예 이제 들어오셨네. 네 앉아봐라. 앉았어요. 니 어디서 놀았노? 니 아가씨 때 어디서 놀았노? 아 뭐야 갑자기 잠자는 시간에 무슨 어디서 놀기는 어디서 놀았대. 니 아가씨 때 미 8군에서 놀았나 아니면 문산에서 놀았나 이태원에서 놀았나 니 지금 뭐였드노? 우리 남편 여보 그거 나한테 욕인 거 알지요? 내가 양공주인 줄 알았던가 배. 근데 왜 그 썩을 놈이 니한테 윙크라고 가노? 윙크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지 말지. 걔네들은 습관적으로 그래. 네 걔네들 습관적으로 하는 거 다 알고 있네. 내 죽어도 네 통역 안 시킨다. 다음에 네 조심해라. 어느 놈이 니한테 윙크하면 그럼 반 죽는 줄 알아봐. 자라. 나 그런 인생 살았던 여자예요. 그래서 내가 넘쳐서 문제냐? 내가 너무 넘쳐서 문제냐고. 여보, 하나님은 길면 자르시고 모자라면 자르는 걸로 이사서 쓰셔. 네 강낙하 천생연분인 건 모르나? 그건 그럴래. 하나님 참 묘하시다. 그때 막 아직 집사도 안 되고 교회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서 양쪽 줄을 다 네 줄을 다 가까이 하고 다닐 때거든. 그러더니 나보고 그래 네 말 일리 있다. 하나님은 모자라면 이사서 쓰시지. 내가 모자란 게 내 잘라가 네 거 잘라가 이사서 쓰신다고 네 통용했다 이 말이지. 잘났다니 자삐라고 막.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 이 남자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뭔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게 하고 진도가 다 나가고 나니까 7순이 됐어요.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 아무리 뒤져봐도 나를 행복하게 해준 추억은 없는데 나를 가치 있다라고 인정해주고 내가 가만 보니까 그래도 나를 사랑해. 왜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 맞죠? 아닙니까? 내가 쓰는 돈이 아까우면 나한테 200만 원 후원 못합니다. 맞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다 가져. 이만큼만 가졌으면 그것으로도 good enough. 베스트는 아니라도 good enough. 이만하면 잘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늙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기에서 역기능. 대화가 잘 되지 않고 절대 시간이 없으면서 감정이 통용되지 않으면 순기능에서 안 돼요. 요거는 대화가 되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good enough고 10분 정도 절제를 지키면 순기능이에요. 가정이 원만하게 돌아가요. functional family. 그러나 dysfunctional, 역기능은 뭐냐? 대화가 잘 되지 않고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기 시작해요. 소통이 되도록 여러분이 먼저 우리 교회에 와서 오늘 공부했으니까 남편이 거기에 못 따라가든 아내가 못 따라가든 여러분이 맞추려고 애쓰는 그 과정에 애쓸 때 성령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의 마음을 만지세요.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지금 그 의료 선교도 하시고 장로님 하시면서 성경 필사를 영어로 한국어로 6권 7권을 6번 7번 하셨어요. 할 때마다 눈이 좋아져. 참 은혜죠. 그래서 영어로 쓴 거는 미국에 있는 딸에게 교회에다 영어 하나 한국어 하나 신구약 다 해서 교회 도서관에 비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딸들에게 준다고 이제 또 7번째 쓴다고 더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역기능은 뭐예요? 대화가 되지 않고 내 마음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 그럼 아이들이 사람은 마음이 힘들 때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삼각형을 만들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싸우면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 가려고 애쓰고 올바르게 살라고 애쓸수록 자녀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되지만 아니면 대신 여기다가 저번에도 말했어요. 술, 마약, 포르노, 도박 그죠? 쇼핑 중독 이런 데로 도망가서 아이들이 문제가 되고 부부간에 문제가 되고 가정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엮이는 가정은 숨기는 가정의 반대로 대화가 되지 않고 절대 시간이 없어.
그리고 감정을 읽어주지 않아. 그러나 이것이 10년 정도 되면 약을 먹거나 병원에 약을 먹거나 아니면 치료에 염려가 되거나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성격 장애나 인격 장애로 문제가 되는 게 병리적 가정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단점을 수용하는 사람은 남의 단점을 어여삐 여겨. 남의 단점을 그러니까 내가 내 단점을 인정할 때 아예 저기 좀 부족하거나 이걸 좀 어떻게 보태줘야 될까?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왜 그러는 거야? Do not say why.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어떻게 해서 이걸 치료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부드러워질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주면 이 아이가 좋아질까? 남편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저번에 남편이 하도 쓰레기 분리수거 잘못됐다고 화를 하도 내길래 내가 그랬어요. 아니 왜 당신 이렇게 쓰레기를 갖고 맨날 그래?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제가 그 말 대신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웃을 때 보조개가 너무 멋있는데 지금 보조개 보고 싶다. 보조개 보면 너무 멋있는데 아 왜 당신이 오늘은 보조개가 안 보이지? 보조개 보고 싶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보이나? 그리고 이래요. 어디서 이제 갑자기 여러분이 변화되면 갑자기 어디 가서 뭘 듣고 와서 이렇게 변화너 이상하다 이래 말해요. 여보 나 사실은 우리 교회를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 해운대 은하교회에서 목사님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상담 심리학의 대가를 모시고 왔던데 내가 대가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가를 데리고 왔다 그래야 조금 믿을까 말까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이걸 하셨는데 참 은혜돼서 나 그 말대로 한번 실험하면서 좋은 아내 되려고 노력 중에 있음? 좋은 엄마 되려고 노력 중에 있음? 우리의 인격은 누구라도 진행형이야. ing. 이 건물을 2023년도까지 완공할 터인 중 다소 보행의 불편이 있으시라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건축하는 건물 앞에 써 있어. 뭐 짓느라고 그러지? 남의 일이라서 모르고 있다가 23년도가 됐을 때 어머 벌써 다 지어졌네? 아무리 훌륭하게 지은 건물도 건물을 AS 받아야 될 때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은즉 남자와 여자를 각각 지으셨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AS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AS를 받아야 돼요. 나는 반드시 이론을 말하면서 반드시 뭘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어요. 그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게 이론이에요. 모든 학문은 신학의 신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걸 증명할 뿐이지 우리가 새로운 거 만든 건 하나도 없어요. 고등어 한 토막을 생각하면 돼요. 해양학자도 고등어 못 만들어. 수산업자도 고등어 못 만들어. 하나님이 바다에 넣어주신 걸 잡아온 값일 뿐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하면서 내 단점을 인정하는 사람은 남의 단점을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생각으로 왜 저 따위로 말을 하지? 애가 왜 저렇게 되지가 아니라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도와주지? 남편이 말을 그렇게 할 때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라고 그가 인격이 짧을 때 내 인격을 길게 해서 하나님이 잘라서 이사서 쓰시게 도와드려야 우리 가정이 원만해진다라는 사실 참 은혜된다 그죠? 내가 은혜되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 못 받아요. 내가 먼저 감동이 되고 맞아 내가 더 노력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조남은 다 할 수 없지만 여기 진지하게 들으셨던 여러분의 모습과 눈빛에서 내가 그걸 감당해야지.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서 거짓말쟁이 되지 않아야지 노력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자기 단점을 수용하세요. 남의 단점을 수용하면 자기 평가의 장단점을 알면서 장단점을 인정하면서 뭐가 돼요? 남을 잘 수용하는 사람이 되면서 내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져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내가 이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걸 성령께서 도우실 수 있어라는 자존감이 있어야 어려움을 이기고 가정을 원만하게 하는 장막에 기둥을 세우는 여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배우고 익히는 모든 과정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또 인문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집에 가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용기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해운대 은하교회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올곧은 반듯한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으셨죠?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은혜는 말씀을 통해 받기도 하지만은 우리 마음판이 잘 치유되면 은혜가 깊이 들어옵니다. 감사하고, 안 그래도 제 교수님께 그 연구소에서 좀 파티를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뭐 교수님 먼저 얘기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한 분은 거기 연구소 가서 수업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또 치유되면서 또 한번 가봤거든요. 예,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성도들 같이 가고 싶다고 사실 제가 처음에 오시자마자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간 뭐 부담 없이 경비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한번 중간쯤 좋을 것 같은데요. 괜찮으세요? 예. 우리 내주하고 한 주 쉬고 내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간에 한번 우리가 수업을 영도에 있는 우리 교수님 연구실에서 바다도 아름답고 음식도 너무 좋습니다. 집도 너무 이쁘고 집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또 차 준비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부할 때 적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 수능 만점 받고 서울의대 톱으로 간 친구 있는데 저랑 이제 로벨상 타는 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공부했니? 자기 공방에서 칠판 넣고 계속 썼대요. 또 쓰고 이렇게 썼대요. 그러더니 잘 입력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대학교 1학년에 좀 놀지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그건 안 돼요. 왜 놀라고 그러냐고. 자기는 책 보는 게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 같은데 왜 공부를 하지 말라고 그러냐고. 그랬고 제가 굉장히 기뻤는데요. 면역을 연구해서 지금 로벨상 받겠다고 그래서 받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근데 그 친구랑 그냥 칠판에 적으면서 이렇게 공부한 이야기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적으세요. 저 다 적어요. 보면 이렇게 오늘 상대방을 배려하는 인격부터 해서 이렇게 적으면요 기억이 오래됩니다. 저는 좀 많이 적습니다. 제 공방에 오면 계속 하니까 또 적고 이렇게 하는데 기록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실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설교도 적고 세미나도 적고 이렇게 계속 적어서 여러분들이 익히면 굉장한 축복이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녁에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가 3주간 있고 또 수요일 날에 이렇게 치유와 가족 상담하니까 많이 바쁘시죠? 그래도 시간을 잘 지혜롭게 쓰시면 여러분이 큰 축복이 될 겁니다. 조금 많이 연구소 좀 많이 가도 상관없죠? 여기 오는 분 다 같이 갈 분 다 가도 됩니까? 30명밖에 안 돼요. 어떻게 뽑지? 2분 가도 돼요? 그래요. 그럼 어떡할까요? 공부 잘한 사람 들고 갈까요? 아니면 좀 못한 사람 들고 갈까요? 지금 단 사람 들고 갈까요? 아이고, 30명 가야 되니 그건 좀 지혜를 좀 구해 주세요. 그럼요. 예. 다 되겠습니까? 누구 가고 누구 안 가려면 좀 어려워서 다 된답니다. 한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많이 치유되죠.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목회하다 보면 저는 딴 거 없어요. 성들이 잘 치유되고 행복해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 받으면 그게 제가 큰 행복이니까 참 너무 좋습니다. 수요일 연말까지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치유되고 행복해지기를 꼭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병 교수님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또 연구소까지 가서 우리가 또 공부하고 멋진 파티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적고 또 익히고 실천해서 부부간에 행복하고 부모와 자녀간에 행복하고 성도들 간에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부음받을 때 우리 마음판이 잘 깨끗하게 치유되고 아름답게 빛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또 강의 내용들이 들어와서 잘 익혀서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영광스럽게, 이 나라를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로 세워가는데 존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병 교수님 고단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원하며 어디 가시든지 주님 함께 동행하시고 복된 생애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껏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히 우리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 기도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교회에 나와서 또 부득이함 가정에서 또 은혜 받고 성령 받도록 이번에 정말 완전히 회복되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이곳에 함께한 원화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